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기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먼저 넘파이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넘파이는 특히 벡터 및 행렬 연산에 있어 엄청난 편의성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로 여러분들이 추후 많이 사용하게 될 판다스와 매트플롯립 등의 기반이 되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파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레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레이는 고등수학에서 말하는 행렬, 매트릭스라고 하죠. 행렬과 그 성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레이에 대한 연산이나 어레이에 대한 인덱싱 등을 살펴보게 되면 수학에서의 행렬에 대하여 수행하는 작업과 대단히 유사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어레이를 정의하고 사용을 할 것인데요. 먼저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패키지를 이렇게 임포트를 수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어레이를 정의를 해볼 건데 어레이는 기본적으로 어레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하여 정의를 합니다. 이때 어레이 함수에는 파이썬 리스트나 혹은 기존에 정의된 다른 어레이가 함수의 인자로 입력이 됩니다. 파이썬 리스트는 이때 입력되는 파이썬 리스트는 1차원 혹은 그 이상의 차원을 가지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터1이라는 이름의 1차원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성분이 5개인 1차원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레이 함수의 인자로 하여 새로운 어레이 ARR1이라는 이름의 어레이를 생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생성이 됐고요. 그럼 이때 ARR1 어레이는 크기가 5짜리인 1차원 어레이입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죠? 성분이 5개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1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수학에서의 행렬하고는 약간 다르고 그 크기가 5인 벡터와 성격이 유사하게 취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파이에서 어레이를 생성하고 사용할 때는 해당 어레이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항상 트래킹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크기 정보를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성한 어레이에 대해서 shape이라는 이름의 멤버 변수 값을 확인하면 해당 어레이의 크기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크기가 5였기 때문에 5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이번에는 2차원 어레이 역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자, 그를 위해서 데이터 2라는 이름의 2차원 리스트를 정의할 것인데 제가 보기 쉽도록 이렇게 줄을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형태의 데이터 2라는 2차원 리스트를 정의를 했고 같은 맥락으로 ARR2라는 이름의 어레이를 정의를 해봅시다. 자, ARR2의 모양을 확인해보면 데이터 2에서의 2차원 리스트의 모양과 완전히 동일하죠. 이러한 형태가 바로 2차원 어레이의 형태가 됩니다. 이때 ARR2는 크기가 2 곱하기 4짜리인 2차원 어레이가 됩니다. 이는 수학에서 이행사열짜리 행렬과 같습니다. 실제로 ARR2에 대해서도 shape 변수의 값을 확인해보면 2,4라는 해당 어레이의 크기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한편 몇몇 특수한 어레이의 경우에는 이를 한 방에 생성할 수 있는 함수가 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성분이 0으로 되어 있는 크기 3 곱하기 6개짜리의 어레이를 정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로스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하면 한 방에 됩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로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제로스 함수 안에 입력된 인자로 우리가 생성할 영어로만 구성된 어레이의 크기를 명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 곱하기 6짜리 0으로만 구성된 어레이가 생성이 됐죠. 마찬가지로 모든 성분이 1로 되어 있는 크기 10짜리 어레이를 정의하고자 한다고 해봅시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하게 once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크기 1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크기가 10인 성분이 1로만 구성되어 있는 어레이가 생성이 됐죠.
자, 그리고 좀 특수한 어레이 생성 함수 중에서는 arange라는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arange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자로 15를 넣게 되면, 자, 이러한 어레이가 생성이 됐죠. 0부터 15 바로 하나 낮은 값까지의 성분으로 구성된 게 어레이가 생성됐습니다. 이건 마치 파이썬에서의 range 함수와 굉장히 유사하게 간격이 1인 연속적인 숫자로 구성된 어레이를 생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레이의 데이터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데이터형이 있듯이 넘파이에서의 어레이에 있어서도 모든 어레이가 고유한 데이터형을 가집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어레이를 정의할 경우에 넘파이에서는 가장 적절한 데이터형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RR1이라는 어레이를 정의를 했었는데, 이것의 데이터형을 알아보고 싶으면 dtype이라는 멤버 변수의 값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ARR1이라는 이름의 어레이는 float 64라는 데이터형을 가진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기존에 입력했던 데이터1의 리스트를 보시면 되는데, 자, 데이터1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이를 통해서 AR1이라는 어레이를 정의를 했었는데, 이때 데이터1 리스트의 성분 중에서 플로트형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 실수가 하나 있죠. 플로트. 그래서 AR1 어레이가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플로트 64라는 데이터형이 붙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ARR2라는 어레이의 d타입을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int 64라는 이름의 데이터형이 부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ARR2라는 어레이는 데이터2라는 2차원 리스트로부터 우리가 생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2라는 이름의 2차원 리스트는 모든 성분이 int인 데이터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넘파이에서 AR2의 데이터형을 기존의 데이터2 리스트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여 int 64라는 이름의 데이터형으로 부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레이를 정의할 때 부여되는 데이터형을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ARR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어레이를 정의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레이 함수 안에 dtype이라는 인자를 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int 64다 라는 이름으로 ARR 어레이를 정의를 한 뒤에 ARR 어레이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dtype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지정했던 대로 int 64라는 이름의 데이터형이 해당 ARR 어레이에 부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참고로 int나 아니면 float 뒤에 붙는 이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는 해당 어레이의 각 성분을 표현할 때 메모리 상에서 몇 비트를 사용해서 표현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이 뒤에 붙는 숫자를 더 큰 것을 사용을 할수록 더 큰 숫자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은 기존에 정의한 어레이의 데이터형을 변환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stype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 float arr이라는 이름의 어레이를 새로 정의를 할 것인데, 이것을 앞서 정의했던 arr 어레이에 대해서 데이터형만 바꾼 것으로 정의해 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float arr이라는 이름의 어레이는 먼저 모양이 이렇게 됐죠. 이 위에 arr과 유사한데 각각이 float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d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float 64라는 이름의 데이터형이 부여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ARR이라는 이름의 어레이에 s타입 함수를 적용하여 새로운 어레이를 정의를 했는데, 이때 이 새로운 어레이는 float 64 데이터형을 가지도록 우리가 직접 변환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넘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형을 본 강의 노트에 표로 정리하였으니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레이와 관련된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연산을 위해서 두 개의 어레이를 새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2차원 어레이를 정의를 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각각의 어레이의 모양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어레이에 대해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에 대한 연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ARR1과 ARR2를 더하기 연산을 적용했을 때, 자, 이러한 결과가 나왔죠. 이게 어떤 결과인지 살펴보면, 예를 들면 가장 처음에 있는 1,1 성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8이라는 것은 ARR1에서의 1,1 성분인 1과 ARR2에서의 1,1 성분인 7을 더한 결과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1,2의 성분도 역시 ARR1에서의 1,2 성분과 ARR2에서의 1,2 성분을 더한 결과가 나오죠.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더하기 연산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덧셈 연산을 적용한 새로운 어레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외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빼기를 하게 되면 보시죠. 이번에도 1,1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6이란 값은 첫 번째 ARR1에서의 성분에서 ARR2에서의 성분을 뺀 결과가 나오죠.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같은 위치에 위치한 성분끼리 곱셈을 한 결과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나눗셈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드리기를 이 넘파이에서의 어레이라는 것이 수학에서의 행렬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건데요. 이 곱셈 연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행렬의 곱셈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성분끼리의 곱셈 결과로 구성된 새로운 어레이가 정의된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을 하는데 이를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하게 된다는 점이 어레이의 연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당연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두 개의 어레이끼리의 모양이 당연히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성되는 어레이의 크기도 원래 계산되는 두 개의 어레이와 모양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하나의 어레이에 대해서 일반 숫자 간의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RR1이라는 어레이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한다 라고 하면, 자, 원래 ARR1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1, 2, 3, 4, 5, 6, 2, 4, 6, 8, 10, 12가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2가 곱해진 결과들을 성분으로 가지는 어레이를 생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엔 0.5를 지수에 붙이는 연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각 성분에 대해서 0.5승을 한 결과로 구성된 어레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곱분을 구하는 것이 됐겠죠. 한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1 나누기 ARR1을 하게 되면 기존의 ARR1의 성분들의 역수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어레이가 생성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어레이와 그리고 일반 숫자 간의 연산도 각 성분을 기준으로 각각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레이에 대한 연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양한 형태로 수행해보고 시도를 해보시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어 제대로 익히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